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재미난 뉴스로는 테슬라가 모델3 하나로 차량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누적 판매. 그러니까 테슬라 전체가 아니라 모델3 하나로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모델로, 한 전기차 모델로 첫 번째로 100만 대를 돌파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없어서 못 팔죠.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를 탑재한 게 지금 먼저 받고 싶으면 이런 모델을 택하라는 루머도 지금 돌고 있고, 참 이미 테슬라는 올해 거의 생산분을 거의 다 모델 Y도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팔고 있다라는 거죠. 조만간 이 모델 Y의 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모델 Y가 조만간 모델 Y도 한 100만 대를 이 2년 안에 돌파하지 않을까. 지금 텍사스라든지 베를린 공장에서 모델 Y를 지금 주력으로 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배터리만 받쳐준다면, 오늘 배터리 얘기도 할 텐데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생산 시설들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100만 대 넘은 거를 축하하고요. 또 하나 재미났던, 저한테 좀 와닿는 뉴스는 이 리퍼럴 프로그램을 개선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를 이제 리퍼럴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마일의 이제 슈퍼차저를 쓰신 분과 저도 이제 받게 되죠.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도 이제는 바뀌어서 1000마일이 아니라 1500km일걸요. 킬로미터로 환산. 원래 1000마일이면 1600인데, 하여튼 1500인가 1600으로 아마 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똑같이, 미국하고 똑같이 공짜 슈퍼차저를 이제 받는데요. 이게 신기하게 개선이 되는 게, 지금 유출된, 이번에 앱을 업데이트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유출된 좀 코드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리퍼럴로 슈퍼차저 뿐만 아니라 멀천다이즈, 이제 액세서리라든지, 이게 한국은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혀 그 리퍼럴을 써주신 리퍼럴로 제가 차를 구매한다라든지 액세서리를 구매하는데 일절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될 듯 보입니다. 차는 안 되고요. 액세서리, 그러니까 멀천다이즈나, 그 제일 중요한 건 비에이클 소프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FSD의 리퍼럴 코드를 받은 거를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산정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루머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이게 앱 업데이트 할 때 그런 코드의 주석이 이제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지금 제가 슈퍼차저를 잘 안 써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FSD 업그레이드 할 때 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좀 즐거운 소식, 어제에 이어서 그런 차 키를 이제 마음대로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FSD 업그레이드, 제가 이번에 모델 S는 FSD를 아직 안 넣었거든요.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저는 근데 모델 Y는 FSD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신 또 소중한 리퍼럴 코드를 FSD를 그래서 그럼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건지, 차후 이게 다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모두 이제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연히 또 FSD 베타 버튼이 오픈 베타로 바뀌어서, 그 버튼이 생기면 당연히 다운로드를 해서 당연히 영상을 만들어야죠. 그런 좋은 기회를 제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려서 이제 좀 효용성이 있나?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이제 슈퍼차저가 더 많이 생겨서 이제 좀 이용을 하는 것이 좀 이제 수월해졌습니다. 그래도 집밥을 이집 못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놀러 가지 않는 한 집에서 충전하는 그 이점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주유소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좀 비싸도 그냥 집에서 하더라고요. 그 비싸도 감당할 만한 하니까요. 이참에 미국의 기름값과 이제 좀 전기값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 EIA에서 이제 조사한 것과 AAA의 미국 이제 평균 기름값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미쳐가지고, 물론 뉴욕도 좀 만만치 않게 올라와서 좀 3불이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갤런당. 파란색인 텍사스는 여전히 2불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놀라웠는데,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 5불 근처를 갔던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많이 내려와서, 이게 캘리포니아 평균도 지금 거의 3불 후반 4불대 있기 때문에 이제 값비싼 베이에리어나 이런 데는 더 비싸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제가 한국의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전혀 미국도 싸다고 보긴 좀 어렵죠. 그리고 워낙 주행거리가 한국 대비 많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좀 기름값이 싼 주들, 텍사스라든지 이런 남부 쪽들은 여전히 한국 대비 참 많이 싼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에 비해서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가 주별로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흐뭇한 소식은 예, 미국의 전기값도 주마다 너무 천지차인데 여튼 평균은 킬로와트당 한 14센트가 좀 안 됩니다. 뭐 트랜스포테이션은 10센트, 뭐 커머셜은 10센트.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롱아일랜드는 좀 비싸고요. 20센트가 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예, 집에서 충전하는 그 편리성을 예,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뉴욕에서도 업스테이트에 있으신 분들, 이제 캐피털의 알바니 근처라든지 업스테이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전기값이 엄청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평균에 근접하고 뉴욕의 이런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뉴욕에는 나야가라 폭포라는 캐나다 국경과 맞닿아 있는 엄청난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주변에서, 그리고 뉴욕의 업스테이트에는 좋은 폭포들이 많은데 이런 낙차가 있다 보니까 이 하이드로 파워, 그러니까 수력 발전이 활발히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이자 저렴한 전기가 있어서 그 위쪽 시골 분들은 좀 전기를 싸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비싼 와중에도 아마 이런 계속 전기값은 그래도 공공재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친환경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전기차의 판매량을 또 폭발시키지 않을까. 지금 기름값은 좀 그래도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기값은 이렇게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고 집에서 이거 충전하는 엄청난 편리성. 야, 그리고 10센트 대면은 거의 뭐 공짜죠. 그리고 참 재미났던 게 이런 현재 뉴욕의 친환경 에너지 현황을 보면은 물론 2019년 자료긴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하이드로도 하고 윈드도 하고 솔라도 하고 참 지오서멀까지 참 다양하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야, 텍사스는 무슨 바람의 나라입니까? 예, 물은 거의 없고 그냥 바람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고 기름도 나는 주가 미국에서 2등이라니 참. 3등은 워싱턴인데요. 여기는 뭐 물의 나라입니까? 이거 다 그냥 하이드로네요. 그러니까 수력 발전이고 4위가 뉴욕인데 확실히 나야가라 폭포를 갖고 있듯이 수력에 많이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년 전이라서 지금 급격히 솔라가 늘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수력 발전이 친환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업스테이트는 싸기 때문에 솔라 패널보다는 싼 수력에서 얻어지는 전기를 하셔서 싸게 전기차를 돌리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오레곤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가 이게 바람의 나라들 이런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값은 여전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면은 더더욱 이런 유지비를 더 아낄 수 있는 현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 집에서 충전하는 거 결론은 예, 슈퍼차저를 써야 되는데 어디 여행 가면서 요즘 좀 바빠서 예, 이 집에서 충전하는 그 편의성을 한번 맛들리면요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최소 직장이라도 있으면은 그 편의성은 거기다 이렇게 가격까지 싸면은 쏠쏠합니다. 쏠쏠해. 여튼 기름값이 좀 고공행진이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슈퍼차저의 리퍼럴 코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러면 그거를 슈퍼차저보다는 소프트웨어 FSD 업데이트에 쓰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미국의 이런 전기값과 기름값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더 효용차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걸 오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용성을 좀 늘린 게 아닌가. 그래야지 타사 이제 다른 회사 자동차를 쓰시는 분들이 테슬라로 좀 넘어올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교두보도 좀 생각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튼 예,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아봤고 예, 뉴욕도 이런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CO2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저로 뉴클리어를 하고 지금 코어는 다 끝났고 거의 이제 석탄 발전하지 않고 내추럴 가스로 대체하는, 그리고 하이드로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떻게 하다 슈퍼차저 이야기하면서 리퍼럴 코드 하다가 전기가까지 갔네요. 이렇게 해서 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트윗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누가 지금 슈퍼차저 그거 말고도 FSD 커스트를 좀 리퍼럴로 해주면 안 되겠냐. 이게
저도 이런 요청을 왜 과거에 했는지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여행을 가지 않으면 쓸 일이 없고 집에서 충전하는 그 편의성은 정말 한번 헤어나오면 나올 수가 없고 최소 직장이라도 주신 정말 감사한 리퍼럴 코드를 FSD 구매에 쓸 수 있으면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그런 것도 고려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그 앱에 유출된 것과 결합돼서 이게 더 폭발성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일론 머스크 트윗하니까 제가 어제 영상 제목을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좀 약간 패러디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유행어인데 일론 머스크도 유행어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매번 2주 뒤에 됩니다. 2주 뒤에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그게 many months 몇 달이 걸려도 되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도 된다든지. 그래서 데이비 리가 굉장히 유명한 인베스터죠. 웃으시면서 이게 농담이죠. 야 2주가 기니 4주가 기니. 예,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웃었습니다. 당연히 긴 거는 4주인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맨날 아까 얘기했듯이 2주 그러면 그러면 몇 달씩 걸리니까 이번에 얘기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는 2주보다 기냐 짧냐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걸 일론 머스크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자기도 다 이제 SNS나 이런 유튜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인도 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냐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당연히 이게 긴데 본인도 2주가 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뭐 좀 더 높다. 뭐 저는 사실 근데 그래도 기대는 안 합니다. 기대는 안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확히 자기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알고 있고 저도 4주 뒤에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뤄지지 말고 이번에 4주 뒤에 그러니까 성능이 뭐 완벽하지 않아도 버튼 제가 FSD 베타 물론 일부 지금 구독자님들께서 이게 데이블리처럼 계속 트위터로 얘기를 해서 좀 받아봐라. 근데 너무 5만 명의 구독자님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 이런 데이블리에 비해선 저도 뭐 제가 그렇게 인플루언서일까요? 그렇다고는 생각되진 않고 두 번째로 안정적으로 뭐 프로그램이 돌 때 그런 AI가 잘 됐을 때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저만 뭐 이렇게 일찍 받는다고 완성형을 저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받을 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4주 뒤에 버튼 좀 나오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어제 그 GM하고 LG 배터리에 좀 안타까운 얘기를 했는데요. 댓글에서 좀 이게 제가 옛날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린더리컬 원통형이냐 파우치냐 그리고 GM이 BMS를 잘 못하는 거 아니냐 현대기아차도 뭐 BMS가 모자라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다시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최신 버전 최신 기사로도 또 났더라고요. 로이터가 아예 기사에 대놓고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 기사를 최신으로 또 이거를 어느 정도 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우치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린더리컬 원통형은 역사가 이 케이싱이 100년도 더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고 숙성됐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생산량이 빠릅니다. 그리고 특허도 대부분 다 풀려있고요. 물론 내부 케미스트리는 좀 다르지만 웬만한 이런 만드는 장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이런 원통형을 갖다 쓰는 게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기 때문에 병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낼 때 그런 거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막 병이 일렬로 가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숙성된 기술이고 그 다음이 이제 프리스매틱 그 다음이 이제 파우치가 굉장히 어드밴스된 거고 에너지 덴시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터질 확률이 아무래도 그 형태가 덴시티가 높다 보니까 터질 확률이 높고 근데 왜 LG가 이걸 미는 건 잘 알고 있어요. LG가 많은 투자를 했고 LG가 여기 파우치 배터리의 강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 GM이나 현대 BMS가 잘 못하지 않았냐 뭐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쌍방가니까. 그치만 배터리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BMS를 설정할 때요. GM 같은 경우는 이미 LG한테 상당 부분을 의존했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고 의존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회사와 상담을 안 하고 그걸 세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자동차 회사 제조사는 빵 아니면 50 정도고 배터리 회사는 무조건 이게 터지면은 배터리 회사 일단 반은 거의 먹고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떠왔냐 아니면 반으로 그걸 축소하냐의 싸움인 거고, 혼자서 BMS를 이렇게 막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떼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사는 또 너무 패닉하지 말아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어도 내연기관보다 이제 덜 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기사에도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 부분은 또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각의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은 아직은 그런 거를 전기차가 불이 덜 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샘플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정도인데 그걸 섣불리 얘기할 수 있겠냐,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좀 더 이런 중립적인, 그러면서 뭐가 됐든지, 그게 가솔린이 됐든 그러니까 휘발유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조그마한 그 배터리가 됐든 조그마한 스페이스에 에너지를 때려 넣게 되면요, 그냥 위험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열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건 화재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술이 됐든지 간에요. 그 얘기는 굉장히 조그만 공간에 에너지를 밀어넣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파우치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닐까. 워낙 팩들이, 이게 케이싱이 딱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디포메이션이 생겼을 때 그걸 잘 막아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제 파우치 배터리들은 그걸 일렬로 모아서 이제 압력을 좀 가해서 딱 이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팩에서 좀 구현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셀로만 보면은 에너지 덴시티가 워낙 이 형태가 높은 편이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파우치가 쉬운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숙성이 덜 된. 물론 여기 강자가 LG고, LG가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는 건 알겠는데, 참 배터리라는 게 이게 발전이 참 더딥니다. 더뎌서 지금 4680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얘기한 그 미스얼라이먼트에 대해서도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의 특기인. 과거에 plausible root cause로, 그러니까 좀 원인이 될 만한 걸로, 이런 배터리 미스얼라이먼트, 그러니까 파우치는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다 쌓여 있는데,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너지 덴시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볼륨에서 좀 에너지 덴시를 올리기 위해서 이 볼륨, 물론 팩에서도 당연히 와이어링에 이거 줄이면 팩 단위에서 무게 단위가 또 올라가겠지만요, 지금 추세가 4680도 그렇고 셀을 지금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셀을 자꾸 키우게 되면은 파우치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씩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쌓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만 어긋나고 이게 긴 정말 대면적의 파우치를 쓰게 되면, 이러면 조금만 틀어져도 열이 날, 이게 잘못돼서 결국 쇼트나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러 레이어를 쌓게 되면. 이게 세퍼레이터를 다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비껴나가면은 결국은 어딘가는 닿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짝. 그럼 그냥 터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이 어렵다. 그냥 단순히 사이즈만 키우는 거에, 사이즈만 키우면 되지, 그게 뭐 어렵냐라고 할 수 있는데,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들이 쉽지가 않다. 이 머리로는, 이론상으로는 참 쉬운데 현장에서 이걸 생산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참 어렵고, 배터리의 그런 화학작용들이 사실 인간이 생각외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얘가 사이드 이펙을 사방팔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전자들이 완벽히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키우는 게 현재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래서 테슬라의 4680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LG도 이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GM이 지금 마른 배터리가 아니라 지금 세미컨덕터 쇼리지라고 하지만, 이 기사에도 좀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리콜 하려면 그거 다 배터리 갈아줘야 되죠. 그러면 생산할, 자동차를 새로 만들 배터리가 없죠. 지금 진퇴양난이어서 지금 그냥 이 공장이 셧다운 됐습니다. 이 리콜 때문에 전기차를 한동안 GM이 또 못 만듭니다. 이게 지금 2중 3중이어서 GM도 참 전기차에 있어서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리콜 때문에 뭐 반도체 쇼리지도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캐시우드 같으신 분들이, 이게 지금 자동차 판매가 주는 게, 사람들이 내연기관을 사게 되면 끝물이니까, 이런 지금 전기차에 특히 테슬라가 중고차 가격이 안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을 워낙 뿌리다 보니까 지금 기현상이 나서 중고차 가격도 미친다라든지 생산이 아주 요즘 묘한,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내가
내연기관을 사야 되나?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은 차를 사야 되냐 해서 이제 좀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캐시우드는 전기차를 사람들이 넘어가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안 사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제 생각에는 아직은 물론 전기차 팬이고 테슬라 팬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니신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오늘 좋게 이제 막 모델 3로만 100만 대를 넘긴 했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2% 되나요? 한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면은 그거를 이제 그런 캐시우드님이 말씀하신 게 좀 뒷받침이 되지만 아직은 아까 그런 배터리도 좀 지켜보자듯이 좀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좋지는 않죠. 여튼 GM이 힘들다.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LG의 리콜 때문에 하루빨리 이 모든 게 좀 진정이 되고 빨리 배터리가 많이 양산이 되고 4680도 돼서 사이버 트럭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70으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2170으로 어떻게 안 되나 그런 백업 플랜도 좀 어떤지 한번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지금 4680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2170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라는 것도 묻고 싶기도 하네요. 여튼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대를 모델 3로만, 예전에 제가 테슬라가 100만 대를 넘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차종 하나로만 100만 대를 넘었다. 먼저 이 시장을 연 닛산 리프는 지금까지 이제 겨우 50만 대를 넘었습니다. 훨씬 전부터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품이 갖는 폭발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먼저 훨씬 이 시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50만 대를 넘었고 심지어 아마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이 거의 끝나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조금이 남아있다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